벨로모빌 라이더 레제로입니다.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벨로모빌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정비 중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난이도가 좀 높은 이 휠을 빼내는 작업을 보여드리고 엑셀 교체와 뒷바퀴 튜브 교체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로모빌의 뒷휠 분리는 일반 자전거 휠 분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스패너와 함께 별도의 전용 공구가 필요합니다. 뒷휠에는 직경 19mm의 엑스를 사용하며 엑스를 분리하거나 연결할 때 별도의 전용 렌치를 사용합니다. 엑셀의 한쪽 끝은 웰디드 스크류라는 나사를 연결할 수 있으며 휠과 스프라켓을 스윙암이라고 부르는 리어포크에 단단히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패너로 엑셀 바디를 붙잡고 전용 공구로 웰디드 스크류라는 나사를 돌려서 빼내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돌려야 풀리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사 쪽에서 바라봤을 때 풀리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렌치로 돌리는 쪽에서는 시계 방향이 되겠죠. 스패너로 엑셀을 붙잡고 전용 렌치를 엑셀 안으로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힘껏 돌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렌치를 돌려주게 되면 반대쪽의 나사는 풀리고 끝까지 더 돌려주면 렌치가 엑셀에 결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렌치로 엑셀을 당겨서 빼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벨로모빌에서 휠을 분리하려면 프리휠 바디를 허브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 둘은 고정 없이 연결되어 있죠. 원활한 작업을 위해 시트와 짐 칸막이는 미리 빼놓습니다. 렌치를 힘껏 몸쪽으로 당기면 엑셀이 빠져나옵니다. 엑셀은 렌치와 연결된 상태로 놓아두었다가 다시 장착할 때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바닥에 나사가 떨어지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둡니다. 아참, 뒷변속기를 가장 작은 체인링으로 미리 변속해두어야 체인 장력 때문에 작업에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리된 스프라켓은 정비창으로 바로 꺼내기엔 크기가 커서 시트 쪽으로 꺼내야 합니다. 지저분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잘 안하게 되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기름때가 많이 껴서 이런 기회에 잘 닦아두어야 합니다. 뒷휠을 빼내려면 자전거를 옆으로 눕혀 놓아야 합니다. 정말 방금 때려잡은 참치 같네요. 휠을 빼냅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휠을 빼내기 전에 타이어에 공기를 빼낸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휠을 자주 빼낼 일은 없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구석구석 닦습니다. 필요하다면 허브와 라쳇 부분에 청소 및 윤활도 시행하도록 합니다. 스프라켓은 보다시피 프리휠 바디와 함께 고정된 상태로 분리됩니다. 베어링과 라쳇이 훤히 드러나 보이죠? 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프리휠 바디에는 안쪽과 바깥쪽에 스페이서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바깥쪽 스페이서는 일반 자전거의 리어포크 부분에 해당하는 뒷휠을 붙잡고 있는 스윙암에 맞물리고 안쪽 스페이서는 허브의 베어링 부분과 맞물립니다. 휠과 스윙암이 유격 없이 단단히 결합되도록 엑셀과 웰디드 스크류라는 나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엑셀 위에 놓인 부품들은 이 나사가 조여지게 되면서 좌우로 강하게 밀착되어 흔들림 없는 구조가 됩니다. 나사를 조이는 것은 휠이 자전거에 장착되는 공간 구조의 문제로 직접 조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렌치를 돌리는 방향으로 엑셀이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스패너로 엑셀을 붙잡고 렌치를 돌려야 합니다. 오른쪽 이 공간이 스윙암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으로서 오른쪽으로만 휠이 연결되는 싱글 포크 구조가 됩니다. 나사를 풀어야 하는 것은 나사를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반시계 방향이지만 반대쪽에서는 렌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나사를 풀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렌치를 끝까지 돌리게 되면 나사 쪽 부분과 렌치가 결합되게 되어 당기면 엑셀을 빼낼 수 있게 됩니다. 프리휠 바디에는 두 개의 스페이서가 있는데 안쪽과 바깥쪽의 스페이서가 서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두 개의 스페이서는 규격이 다른데 스윙암 쪽은 두께가 두껍고 허브 쪽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휠을 분리한 김에 타이어 튜브도 교체했습니다. 벨로모빌의 뒷휠은 차체 내부로 들어와 있어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타이어 주걱으로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타이어 글라이더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정말 쓸만하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제품인지는 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휠을 분리한 상태로 튜브를 갈지 않아도 됩니다. 싱글 리어 포크 구조라서 휠의 오른쪽 부분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타이어와 튜브를 빼내면 됩니다. 튜브 하나 갈겠다고 이렇게 휠을 빼내는 대공사를 시행하는 건 여러모로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지금까지 벨로모빌을 12,000km 넘게 타는 동안 뒷바퀴는 아직 단 한 번의 펑크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벨로모빌의 뒷바퀴 펑크는 다른 라이더들에게도 발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자전거라면 가장 쉬웠을 타이어나 튜브 교체 작업이 벨로모빌에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끼우기 어려운 타이어도 있습니다. 휠을 빼내지 않고 튜브나 타이어 교체를 한다면 자전거를 눕혀놓은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라이딩 도중에 뒷바퀴 펑크를 경험한다면 그날 기분은 완전히 망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휠을 다시 장착하기 전에 내부 공간을 깨끗이 닦아 놓아야 합니다.
허브와 라쳇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프라켓이 너무 커서 정비창으로 집어넣기는 어렵네요. 안쪽을 통해 집어넣고 정비창을 통해 연결 작업을 합니다. 체인을 다시 스프라켓에 잘 걸어주고 스페이서를 안쪽과 바깥쪽을 잘 구분해서 끼워 넣도록 합니다. 스페이서가 서로 바뀌면 뒷바퀴가 덜컹덜컹하는 유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체하게 되는 엑슬입니다. 좀 더 견고한 고정을 위해 엑슬 머리 쪽에 와셔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스윙암과 스프라켓의 홈 위치를 잘 잡아서 엑슬을 프리휠 바디 중간까지 밀어넣고 휠을 공간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슬이 허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맞물리게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 반대쪽으로 자전거를 뒤집어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엑슬의 머리 부분을 잘 두드려주면서 엑슬이 삽입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휠을 돌려서 라쳇이 허브에 잘 맞춰지도록 합니다. 웰디드 스크류 나사를 엑슬의 끝부분에 잘 올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나사를 돌려 휠을 결합시키기 위해 전용 렌치를 엑슬에 끼워 넣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나사가 돌며 잠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곧바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더 단단히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준비합니다. 시계 방향력 풀고 시계 방향으로 잠기니까 얘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니라 잠그기 위해서는 렌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스패너로 엑스를 단단히 붙잡고 큰 힘으로 렌치를 돌려줍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휠 분리 및 연결 작업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나 노하우가 있어야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경우라면 경험자와 함께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보다도 먼저 휠을 빼내야 할 일이 되도록 없어야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